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다의 선물, 홍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홍합은 영양가가 뛰어난 해산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홍합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홍합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양소는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셀레늄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고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 재생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합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해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효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홍합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에 유익합니다. 홍합의 풍부한 아연과 셀레늄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홍합에는 칼슘, 인,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홍합에 포함된 아연이 피부 재생을 돕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홍합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월경으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 여성들에게 홍합은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홍합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염증성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경계 건강에도 좋습니다. 홍합에 포함된 비타민 B12가 신경계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합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건강 효능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심혈관 건강 연구에 따르면 홍합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홍합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면역력 연구에서는 홍합에 포함된 아연과 셀레늄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홍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감기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혈 예방 연구에서도 홍합의 철분 함량이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홍합을 섭취했을 때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 건강 연구에서는 홍합에 포함된 칼슘과 비타민 D가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홍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뼈 건강이 더 좋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항염 효과 연구에서는 홍합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홍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염증성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홍합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까요? 홍합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적당히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홍합 요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버터가 칼로리를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합을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나요? 홍합은 생으로 먹거나 찜, 구이, 스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홍합찜이나 스튜 같은 담백한 요리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홍합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나요? 네, 홍합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생홍합을 섭취할 때는 신선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홍합은 아이들에게도 좋은가요? 네, 홍합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아연과 비타민 B12, 철분이 풍부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홍합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홍합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하지 않은 홍합을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선한 홍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홍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홍합은 신선할수록 그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홍합을 섭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생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선한 홍합을 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몬즙이나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홍합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홍합을 찜으로 조리하면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합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찜기에 넣고 쪄내면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홍합 스튜도 맛있습니다. 홍합을 토마토 소스나 크림 소스에 넣어 끓이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스튜가 완성됩니다. 이 요리는 특히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홍합은 매우 건강한 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홍합이 신선하지 않으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선한 홍합을 선택하세요. 홍합의 껍질이 열리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주의도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합을 처음 섭취하는 경우 소량만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합은 퓨린이 포함된 식품이므로 통풍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합은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며 함께 섭취할 때 건강에 더욱 유익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합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알아볼까요? 레몬과의 궁합이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홍합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늘과도 잘 어울립니다. 홍합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홍합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파슬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홍합과 파슬리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K와 철분 섭취에 좋습니다. 파슬리의 상큼한 맛이 홍합 요리의 풍미를 더욱 살려줍니다. 화이트 와인과의 조합도 좋습니다.
홍합과 화이트 와인은 궁합이 뛰어난 조합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홍합의 풍미를 더해주며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홍합과 양파를 함께 요리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홍합의 영양소와 결합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됩니다. 홍합과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홍합의 오메가-3 지방산이 결합하여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반면 홍합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홍합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칼로리 디저트와 함께 섭취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합을 고칼로리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칼로리 섭취량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합과 튀긴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의 높은 지방 함량이 홍합의 소화 촉진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술과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홍합과 술을 함께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홍합의 영양소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귤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합과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산성도가 높아져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합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일부 사람들에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합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 해산물입니다. 구이, 찜, 스튜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제 홍합을 활용한 몇 가지 인기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홍합찜은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홍합을 찜기로 간단하게 조리한 후 레몬과 마늘을 곁들여 먹으면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합 스튜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입니다. 홍합을 토마토 소스나 크림 소스에 넣어 끓인 스튜는 겨울철에 따뜻하게 즐기기 좋은 요리입니다. 특히 홍합의 감칠맛과 소스의 조화가 일품입니다. 홍합구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홍합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오븐에 구워서 즐기는 방법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홍합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요리입니다. 먼저 홍합찜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할게요. 신선한 홍합을 준비한 후 찜기로 간단하게 조리합니다. 레몬즙과 마늘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합 스튜를 만들어 볼까요? 홍합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준비한 후 토마토 소스나 크림 소스에 넣고 끓여줍니다. 홍합 스튜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로 특히 겨울철에 따뜻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합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합을 깨끗이 씻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븐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홍합 구이는 간단하면서도 홍합의 담백한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요리입니다. 홍합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홍합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입 후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합을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1-2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홍합은 담백한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해산물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합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세요. 이제 여러분도 홍합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